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중국에서 파이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어요. 일부는 파이 하나에 수천 달러를 주고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2025년 11월 22일 ISO 2022 글로벌 금융 표준이 완전히 시행되는 날이자 파이 오픈 메인넷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오픈 메인넷 첫날 뭐가 터질지, 왜 ISO 2022가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시나리오를 분석해 드릴게요. 오픈 메인넷이 열리면은 첫날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수년간 쌓인 1000억 개의 파이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게 대부분 공짜로 채굴한 거라는 거예요. 원가가 제로니까 0.1달러에 팔아도 이익, 1달러에 팔아도 이익이죠. 에이다 메인넷 출시 후 3개월 만에 70% 폭락했어요. 폴카닷은 60% 빠졌고 코스모스는 80%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에이다는 폭락 후 1년 만에 10배 올랐어요. 폴카닷은 18개월 만에 20배, 코스모스는 2년 만에 15배 뛰었죠. 파이는 더 극단적일 수 있어요. 초기 상장가 0.5에서 3달러 예상되는데 3개월 안에 0.1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닥이 진짜 기회예요. ISO 2022 준수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딱 3개예요. XRP, 스텔라, 그리고 파이. 2025년 1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은행이 ISO 2022로 바꿔야 해요. 의무예요. 안 바꾸면은 국제 송금이 막혀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미친 듯이 준비 중이죠. XRP는 ISO 2022 발표 후 6개월 만에 3배 올랐어요. 스텔라도 2배 넘게 뛰었고요. 시장이 이런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거예요. 파이가 스텔라 기반이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스텔라는 이미 IBM이랑 손잡고 여러 나라에서 실제 결제 시스템 돌리고 있거든요. 파이가 이 인프라를 활용하면은 은행 통합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남들이 1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죠. 코어팀이 5천만 파이 펀드를 준비했어요. 전체 유통량의 0.5%밖에 안 되지만 초기 시장에선 충분해요. 이 펀드가 뭘 하냐고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매수하고 너무 오르면 매도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시장 안정화 장치죠. 테라의 LFG는 35억 달러로도 실패했는데 파이는 왜 다를까요? 전량 방어가 아니라 변동성 완화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초기 유동성이 적을 때 5천만 파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죠. 심리적 영향도 커요. 코어팀이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니까 투기 세력이 함부로 못 움직여요. 중국에서 파이로 거래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검증은 필요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중국은 디지털 결제 선진국이에요.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길거리 노점에서도 QR코드 결제하는 나라죠. 만약 파이가 중국에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14억 인구의 1%만 써도 1,400만 명이에요.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할 수 있죠. 베트남,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도 주목해야 해요. 규제가 유연하고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거든요.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순간 게임이 바뀌어요. 투기 자산에서 실제 화폐로 전환되는 거죠. 파이디 EX가 11월 20일에서 22일 사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DEX와 오픈 메인넷은 세트예요. 하나 없으면은 다른 하나도 무용지물이죠. DEX가 열리면은 파이오니어들이 드디어 파이를 거래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교환도 가능해지고요. 문제는 초기 유동성이에요. 유니스왑은 1억 달러로 시작했고 팬케이크 스왑은 5천만 달러였어요. 파이도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해요. 유동성 공급자에게 높은 APY를 줘야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돼요. 딜레마죠. 해결책은 단계적 오픈이에요. 처음엔 제한된 거래 페어로 시작하고 유동성이 쌓이면서 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파이는 수천만 명이 참여했어요. 실제 활성 사용자가 10%라고 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메칼프의 법칙 아세요?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실제로 쓴다면은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문제는 킬러 앱이에요. 파이로 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단순 송금만으론 부족해요. 이더리움은 디파이로 성공했어요. BNB는 거래 수수료 할인으로 성공했고요. 파이도 명확한 유틸리티가 필요해요. 게임, 소셜미디어, 이커머스. 어디서 킬러 앱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만 터져도 판도가 바뀌어요. 오픈 메인넷 전에 KYC 완료하고 지갑 준비는 필수예요. 막판에 하려면은 서버 터져서 못해요. 초기 3개월은 롤러코스터예요. 전량 보유는 위험해요. 20에서 30%는 초기에 매도하는 게 현명해요. 나머지는 장기 전략으로 가세요.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지,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대형 파트너십이 생기는지 봐야 해요.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해요. 파이에 올인하지 마세요. 전체 암호화폐 투자의 외서 10% 이내로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손절 기준도 정하세요. 예상과 달리 움직이면 과감하게 빠지는 것도 전략이에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파이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은 SEC가 증권 여부를 따져요. 유럽은 마이카 규제가 시행돼요. 한국도 가상자산법이 강화되고 있고요. 파이의 장점은 KYC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규제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익명성이거든요. ISO 20022 준수도 유리해요. 전통 금융과의 호환성을 보여주니까 규제 당국이 덜 경계해요. 하지만 언제든 규제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해요. 오픈 메인넷에서 버그나 해킹이 발생하면 끝이에요.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죠.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51% 공격, DX 해킹. 이런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코어팀이 감사받았다고 하지만 100% 안전은 없어요. 이더리움도 DAO 해킹 당했고 솔라나도 네트워크 다운됐었죠. 초기 며칠이 가장 위험해요. 해커들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큰돈 넣지 말고 상황 지켜보세요. 기술 문제 발생하면 가격은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생존의 열쇠예요.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래요. 오픈 메인넷 성공, ISO 20022로 은행 연결, 실물 경제 채택 확산, 2에서 3년 내 $10 돌파.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어요. 초기 매도 압력으로 0.01달러 폭락, 규제 이슈 발생, 기술적 문제 노출, 커뮤니티 이탈 현실은 그 중간일 거예요. 초기 폭락 후 서서히 회복, 1에서 2년 내 $1 안착, 실제 사용 사례 증가하면서 점진적 상승. 중요한 건 파이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장기 가치를 결정할 거예요. 11월 22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은 그 이후에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파이 최신 소식, 거래소 상장 정보, 메인넷 업데이트, GCB 진행 상황, 고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